안녕하세요. 오늘 전주의 생태하천 삼천에서 삼천의 생태와 자연환경에 관한 생생 토크를 진행할 리포터 진예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에서는 아동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삼천의 생태, 역사,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삼천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변길을 따라 삼천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실 환경문화조직위원회의 김승중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궁금한 삼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줄 환경문화조직위원회 김승중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 여기 나와 계시니까 어떠세요? 예,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는 한 3, 4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처음 한번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너무 날씨도 좋고 무덥지만은 오늘 그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너무 힐링되는 오늘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삼천은 왜 삼천이라고 부를까요? 예. 삼천은 옛날에 여기를 새내라고 했습니다. 새내는 새내가에 새내가가 합쳐졌다고 해서 새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자로 삼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삼천천은 원래 발원지가 유점치라고 해서 완주군 구이면 그리고 우남의 임실의 우남의 경계 고개가 유점치라고 했는데 그 고개에서 발원한 구이천과 그리고 이 모악산에서 발원한 독배천 그리고 여기 고덕산에서 발원한 그 덕적천이 세 개가 합류를 해서 삼천이 돼서 지금 요 삼천으로 흘러서 전주천과 합류하는 지점까지 쭉 흐르고 있는 것을 삼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삼천을 둘러봤는데요. 네. 새도 정말 많이 있고 흐르는 물에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 삼천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 삼천에는 그 전에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전에는 몇 종류가 살질 않았습니다. 물이 오염돼서. 그런데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로 인해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삼천을 대표하는 깃대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곤충류로는 반딧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반딧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최상위 포식자죠. 수달. 그리고 여기 있는 수달, 수달 있고 그 다음에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 쉬리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24여 종의 물고기 그리고 50여 종의 조류, 10여 종의 포유류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가시납지리, 칼납자루, 그리고 참종개, 끄리, 피레미, 여러분 잘 아시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그리고 원앙이 서식하고 있고요. 특히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종 흰목 물대새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요즘에 위레어종인 베스와 부르길이 우점종으로 해서 생태계의 교란을 상당히 일으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삼천에 더 관심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삼천은 전주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 삼천을 떠나서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지와 그리고 조선왕조의 발상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읍지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 도읍지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외적을 방어할 수 있는 큰 뒤에 산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풍부하게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평야지가 있어야 하고 그 평야지에 물을 댈 수 있는 풍부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백제 견원왕은 여기에 도읍지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읍지를 정해놓고 보니까 그 도읍지 안에 바로 전주천이 흐르고
전주천에서 4km 10리 밖에 삼천이 흐른다고 돼 있거든요. 옛날 그 고서에는 그 삼천에는 4km 떨어진 삼천이 있어서 전주에 삼천 쪽에 있는 농경지와 전주천 쪽에 있는 또 농경지를 풍부하게 경작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삼천의 의미였고요. 특히 전주는 기린봉을 주산으로 해서 좌측에는 완산칠보, 우측에는 건지산이 있어서 자청령 우백호가 있는데 그 앞에 대산임수라고 해서 전주천과 삼천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주가 물이 풍부해서 전주는 예로부터 최고의 명당. 그래서 임진왜란에도 전주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그런 명당 중의 명당. 그런 의미에서 삼천은 아주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예. 여기 삼천천 건너편을 보면 용화초등학교도 있고 용흥중학교도 있고 그리고 용머리고개라는 지명도 있더라고요. 예. 혹시 용자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지명에 따른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로부터 용은 실제로 물을 주관하면서 농사의 신을 연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용이 있다는 것은 비를 많이 내리게 한다는 뜻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히 이쪽 지역에 용자를 사용하는 지명이 많은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은 도읍지가 되고 발상지가 되는, 그래서 용은 왕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용자를 많이 붙였거든요. 용안,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고 입는 옷을 용포라고 하고 그리고 앉는 의자도 용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한 것을 많이 여기다가 썼다는 이유는 아마 그 지역의 발상지라든가, 그러니까 왕조의 발상지라든가 도읍지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더 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까지 삼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자연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역사 문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천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보존을 해야 할까 중요한 건데요. 물은 흘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라 막힘없이 계속 흐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보면 징검다리도 놓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걸어갈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천과 사람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일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사람은 일체 형태로 돼서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게끔 우리 사람들이 그 자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자연이 막히면, 자연이 아프면 인간도 아프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이 아프면 자연도 아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꾸준히 이렇게 해서 이 삼천은 만경강까지 그리고 태평양까지 가장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주시의 생태하천인 삼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곁에 삼천, 자연 환경을 아끼고 보존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보면서 지금까지 리포터 진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